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얼마 전에 올리긴 했는데, 음, 오늘은 좀, 네, 코로나 얘기를 다시 또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한창 핫하죠. 오늘 같은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일단 뭐, 사람들이 비난을 하긴 하지만, 이제 2.5단계? 참 웃기긴 한데, 네,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,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나쁜 의도로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강제하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오래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니까. 음, 신천지도 정말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, 네, 정광훈 목사 패거리는 목사도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? 신천지보다 더 한 사람들 같습니다. 네, 의도적으로 감추고 더 퍼뜨리려는, 어떤 분들은 테러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거기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좀 어이없는 사태가 하나 더 있죠. 의사분들의 파업. 네,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음,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싸우는 거죠.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의약분업? 네, 의사랑 약사랑, 그 다음에 한의사랑 약사랑, 아, 한의사랑 의사랑. 요번에도 한의사분들이 뭐 진료한다, 뭐 아니면 시험이 아니라 일반인이 의사를 만들어낸다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.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언? 네, 그런 걸 한다고 들었어요. 거기에는 종교,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말고 생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. 음, 뭐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지 않나요? 일단 개업만 하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, 아닌가? 뭐 어쨌거나 기득권의 한 종류, 한 부류에 포함되시잖아요. 병원에서 일하시는 수련의 분들을 보면 좀 힘들어 보이시긴 하는데, 그래도 일반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유명한 병원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겠죠. 근데 뭐 10분, 20분 보고, 10분도 안 보죠. 한 2분, 3분 보고 몇천 원씩 벌고, 심지어 수술, 뭐 쉽지 않은 수술 아니면 그냥 상담 몇 분 하고 몇만 원, 몇십만 원 받아가신 분도 계시니까. 뭐 저도 최근에 뭐 MRI를 한번 CT를 찍었는데 MRI가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거였더라고요. CT 찍고 저는 부작용도 생겨서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어요. 뭐 그런 의사분도 계시고 그냥 웃으면서, 그냥 너가 굳이 검사를 하고 싶니? 그러면 그거 해봐라,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분은 저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큰 이상이 없이, 아니, 제대로 안 찍혀서 저는 뭐 해도 판독이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내야 되겠죠?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. 어쨌거나 돈은 내가 내는데 의린 관계인 거죠. 뭐 이 얘기는 그냥 나왔으니까 하는 거고, 다시 돌아가자면 이게 의사한테 기득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
생명을 다루는 좀 중요한 직업이라서 정부나 이런 사회에서 좀 보호해주는, 그러니까 권한과 권력을 좀 준 직업의 하나인 것 같아요. 뭐 판사, 검사, 공무원, 국회의원 다 그런 거 아닌가요? 어, 이분들이 일단 소수여서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.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도 한데, 저는 그러니까 희소성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이런 국가에서 승인하는 직업들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외국에서는 되게 힘이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도, 그러니까 뭐 손에 꼽히는 부자들은,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사실은 리얼터라고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. 월가처럼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랑 비슷하게.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, 뭐 의사, 세무사, 뭐 외국에서는 마찬가지 대접을 받죠. 우리나라 유난히 대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간호사분들이죠. 외국에서는 의사만큼 중요한 직업인데, 간호사분들이 외국에서는 존중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소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뭐 국회의원도 소수고 판사 검사도 소수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. 그래서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. 한 해에도 막 몇만 명씩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하겠어요. 그래서 의사들 분들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파업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. 자기네 직업이 많이 나오게 되면,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, 물론 뭐 공인중개사분들처럼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네. 뭐냐면 어쨌거나 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돈벌이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네, 사람이니까. 그런 분들은 보통 성형외과 개업하시죠. 전공이 그게 아니더라도 돈 되는 과로 많이 가시니까. 성형외과가 요즘에 제일 돈을 많이 벌잖아요. 과거에는 치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정말 치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빨에 사람의 치아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된다고 해서. 근데 뭐 의료보험이라 이런 제도를 이제 손보고 나서 거기서 돈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형외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에서,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를 지원하면 기피과가 있잖아요. 네, 외과. 그런 데들은 잘 안 가시고, 네, 뭐 좀 쉬운 거 이런 데 많이 가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, 뭐 사람 심리는 동일하죠. 저도 힘든 일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. 음, 이 영상을 대부분 못 보시겠지만 이 영상조차 유튜브조차 못 보실 만큼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. 뭐 이 얘기는 또 나중으로 넘기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싸우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,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의학적으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수술이나 이런 거는 수련, 네, 그러니까 기계 다루듯이 학습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자격 시술자도 나오고 간호사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의료기기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더 수술을 잘하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
사실 저는 운전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누구든지 기술만 하면, 그러니까 방법만 알려주면 할 수 있는 일. 네, 저는 그게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고, 법률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을 좀 따져야 되지만, 많이 알면, 네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, 판결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면 기계가 하고, 그러니까 법리 분석이나 이런 건 판사가 하고요. 의사도 뭐 병증이나 증상 같은 거 확인하고, 정말 더 수술을 잘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거랑 손을 쓰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. 물론 기계가 하게 되면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겠지만, 그래서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의사, 그런 분들이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. 특히 외과 분야에서는 손기술이 뛰어나신 분.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손에 이제 떨림이 와서 수술을 접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교수님을 하시는데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수술에 들어가고, 두뇌가 머리나 이제 병증이나 이런 걸 잘 보시는 분들은 환자를 만나고, 이렇게 좀 분업을 해서 의학계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. 여기 뭐 방 이름이 생각이잖아요. 아까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, 타이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정체성? 네. 일단 제 닉네임도 그렇고,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. 그거랑 요번에 아직도 문제가 생기는 게, 그냥 뭐 저는 사회 문제 저기 하니까 그냥 지하철에 경찰 한 번씩 이렇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, 그거랑 법조계, 네, 뭐 정치는 진지게, 진짜 진지하게, 뭐 저는 사실 보수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수 정당이 없어요. 네, 뭐 미래통합당 거기는 극우고요. 거기는 사람의 집단이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, 보통 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시지만, 네, 거기도 제가 봤을 땐 그냥 기득권 적폐 세력이고요. 보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, 네, 지키는 게 보수죠. 더 좋은 방향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진보가 아니고,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익이 되는 일을 정책을 하면 저는 그게 보수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법조계죠. 이번에 재판 보면 어, 판사랑 검사랑, 네, 그냥 같은 편을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밑에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기자들을 둔 것 같고요. 아니 어떻게, 네, 검찰이랑 기자랑 짬짬이가 돼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, 판결은 공정해야 될 판사는 검찰 편을 들고, 이럴 수가 있죠. 저번에 그 법원 조사, 네, 법조 비리 그거 했을 때 아마 검사들이 판사를 조사했잖아요. 네, 신문 했을 때 판사들이 좀 쫄거나 아니면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. 그리고 검사는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판사도 별거 아니네,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서열 1위가 검사, 2위가 판사, 네, 그리고 그들의 대변인이 언론,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판사들 이런 식으로 가면 적폐 세력입니다. 개혁해야 될 대상이 돼요. 당신들은 거기에 있는 위치가, 당신들의 지위를 보존해주는 위치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있는 거지, 당신들끼리 모여서 기득권이 되라고 거기에 해준 거 아니잖아요. 국가에서 권한을 그렇게 주는 이유는
법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.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소수의 분들 때문에 이렇게 판결에 영향을 준다?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는데 정강훈 씨를 풀어줘서 이렇게 한 게 판사분 그리고 검사분, 네, 이분들이잖아요. 거기에 동조했던 게 언론과 미래통합당, 그 다음에 기존 기독교, 그 다음에 유튜버, 돈 받고 올라가셨다는 분도 계신 분들, 그냥 네, 한통 속인 것 같아요. 이분들은 그냥 돈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같아요. 판사에서부터 기자까지. 국가를 위해 움직이셨다면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셨다면 마스크를 쓰셨어야 되고 거리를 유지하셨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 과거 했었던 행동이 할 거라고 예상했으면 하지 말았을 테고 그날 집회를 허가를 선별적으로 하셨잖아요. 다 기각을 했으면 그나마 좀 덜 사람들이 미워했을 텐데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조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. 그리고 검찰들도 윤석열 총장이라고 다들 하는데 청이 맞죠? 검찰청이니까 윤석열 씨 장모 사건 안 하면서 나경원 씨 사건 안 하면서 조국 씨랑 네, 뭐 정광훈 목사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조국 장관 뭐 와이프 딸 표창장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?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이랑 검찰의 행정력을 이상한 데 쏟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네 말할 것도 없죠.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하자 네 개소리죠.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.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네 90%가 돌아왔다고요? 어, 삶이 나아졌다고요?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네, 이 모양 이 꼴이죠. 사실은 국민들이 열심히 방역하시고 거리 두고 물론 아니신 분들 있죠. 진짜 뭐 신발 뭐 슬리퍼로 뭐 얼굴 때렸다고 하신 분도 있고 기사분을 때렸다는 분도 계시고 사이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국민들의 95%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현실을 못 보시는 분들, 공무원분들 안타깝습니다. 저는 뭐 이재명 아저씨예요. 네, 이재명 지사님이 하는 게 딱 맞는데 왜 그거 안 해줍니까? 제가 뭐 3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경제의 기본이잖아요. 30만 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? 기한 주고 쓰라고 하면 가게들로 모여요. 그럼 가게 하시는 분도 30만 원 받지만 그 30만 원을 10분이 모이면 300만 원이고요. 네. 100분이 모이면 3천만 원이에요. 그러면 그 돈 번 거 어디로 갈까요? 물론 요즘 구조에서는 대기업으로 갑니다. 근데 그거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세금 내요. 세금 걷잖아요. 그럼 세금 거둔 세금으로 어디다 쓰나요? 다시 재난지원금 주면 돼요. 안 돼요? 안 하고 싶은 거죠? 됩니다. 경제는 순환이에요. 그래서 그걸 주자고 하는 거지. 당신들은 그 돈 그냥 기업 주고 싶은 거잖아요. 기업이 살면 월급 준다고요? 코로나 걸릴까봐 무급휴가 하시는데
물론 이분들이 돈을 쓰게 되면 코로나가 번창할 수 있겠죠. 인정합니다. 근데 저 여기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.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월세 못 내잖아요? 임대인 무너집니다. 임대인분들 돈 쌓아놓고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. 은행 대출이자 받아서 임대하는 거거든요.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채권 추심 들어갑니다. 그럼 임대인들 어쩔 수 없이 건물 넘겨야 돼요. 근데 그거 사줄 사람 없어요. 은행 이자 못 받으면요? 은행도 망해요. 은행 망하면 전에 99년도? 97년도? IMF라고 하나요? 외환위기? 똑같은 상황입니다. 경제순환 안 되면. 그거 막자고 재난지원금 풀자는 거예요. 제가 경제 경영 쪽 공부를 살짝 하긴 했지만 이거는 중학생한테 갖다 놔도 알아요. 경제는 순환이라는 거. 근데 그 순환을 여태까지 정책으로 막고 있었잖아요. 뭐 낙수효과? 개소리죠. 근데 여태까지 그 낙수효과 그렇게 돈을 많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정도로 했는데 왜 국민들은 못 사나요? 낙수효과가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대답해봐요. 못하죠? 효과가 없으니까. 미국 봐요. 부익부 빈익빈이 왜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왜 벌어지나요? 그 격차가. 낙수효과는 없어요. 그거 경제 불평등, 그러니까 불평등이 경제적 소유의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평등 아니다. 균일 아니 조정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. 기업이랑 편 먹고 국민들 스타라라고 있는 게 정부가 아니잖아요. 근데 관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 자기네들은 부자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뉴스에 나왔잖아요. 돈 선택할래? 집 선택할래? 그리고 청와대 근무하는 거 선택할래? 아니면 공무원 할래? 그들은 돈을 선택했잖아요. 물론 아니라고 하죠. 근데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.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. 그 정도 집 있으면. 그래 놓고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요? 저는 전에 다른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요즘 좀 안 하지만 그때 올렸어요. 문재인 아저씨 캠프에 적폐 세력 많다고. 물론 그 사람들이랑 손을 안 잡으면 문재인 씨가 안 됐을 수도 있죠.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선거할 때 도와줬다고 그 자리에 앉추면 당연히 자기를 위한 정치를 펴죠. 정책을 피고.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모양 꼴이잖아요. 대책 없이 그냥 이거 공약 하자. 그래서 최저시급 올리고 이 꼴 났고 올리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대책을 하고서 해야죠. 그리고 요번에도 휴가하자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분은 돈 주지 말자고 하고 판사도 적폐고 적폐가 아닌 사람이 없네요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형평성의 그러니까 기준이 법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법대로 안 하잖아요. 누구한테는 판사가 검사가 잘못하면 죄 안 받고 일반인은 뭐만 잘못해도 3년에서 10년 가고 이재용 같은 사람은 그렇게 뇌물을 먹였는데도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이게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니잖아요. 제가 말 잘못했나요? 제가 누군지 알아내서 해코지 할까요? 먹고 살기 힘든데. 진짜 살기 힘든데. 사업하다 많이 망했고요.
뭐 그래도 그 경험상으로 컨설팅 할 수 있어요. 사기도 당해봤고요. 사람을 잘 믿어서. 음, 제가 뭐 나이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 적령기는 훨씬 지났어요. 근데 아직도 솔로예요. 돈이 없어서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돼서 연애할 능력이 안 돼서 뭐 과대표정도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혼자 삽니다. 결혼하고 싶어요. 근데 할 수가 없어요. 음, 먹여 살릴 수 없고요. 저 혼자서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누구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줄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장사랑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제 마인드는 그래요. 제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, 그냥 안타까워서 해요.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 목표에 있어서 그냥 후회 없이 살고 싶어서 뭐 나름 빈곤층은 아니게 태어났어요. 그리고 부모님이 적당히 어, 도와주셨고요. 가족들도 도와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많이 해서 그 돈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은 이제 빚이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. 그래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고요. 돈이 안 돼도 적자가 나도 일을 하고 있어요. 목표가 있으니까 뭐 도와달라는 얘기 뭐 한번 할게요. 제가 누군지 알면 괴롭히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. 검찰분들, 경찰분들, 판사분들, 네. 뭐 여러분들 뭐 저 뭐 유튜브 하시면 뭐 슈퍼챗 받는다는데 그런 것도 관심 없고요. 구독, 좋아요,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여기 광고 붙일 것도 아니고요. 광고 붙일 수도 없겠고요. 구독자도 없으니까. 근데 뭐 나중에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도 광고 붙일 생각 없어요. 어, 누가 좋을까요? 광고 붙으면 유튜브? 저? 광고 하시는 분? 네. 돈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진 않고요. 제 시스템으로 돈 벌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유튜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짜로 쓰고 잘 좋은 프로가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적당히 돈 벌면 좋겠어요. 광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네, 나쁜 짓 안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.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게 제 바람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에서 시작해서 사회 비판, 제3 얘기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요. 제가 원래 좀 두서가 없어요. 중간중간 뭐 괜찮은 내용도 있을 거고 안 보셔도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혼자 자유하는 거예요. 이건 뭐 어차피 누가 볼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 얼굴 일부러 가린 이유도 있어요. 나중에 공개 안 할 것 같아요. 이 상황이라면. 아니면 영상을 없애고 다운받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비공개로 하고 제 얼굴 공개하겠죠. 이런 일 없었다. 나의 흑역사 다 지우고. 뭐 그런 성격은 아닌데 뭐 조금 부끄러운 건 지우는 성격이긴 해서 이거 이제 30분 되면 끌게요. 이 자세로 녹화 촬영하기 되게 쉽지 않네요. 얼굴 안 보이게 하고 빛도 가리고 말만 하니까 스크립트 같은 것도 없고요. 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. 그냥 목소리도 잘나지 않았지만 그냥 목소리만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. 일단은 뭐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 개소리니까 개인 생각이니까 넘기시고요.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
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끝입니다.